그녀가 경고했지만 모두 웃었다. 이제 시간당 2억 5천만 원 위반 사건이 터졌다. 그리고 나는 그 웃음소리 속에서 무너진 삶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가까운 이들의 목을 조르는 그림자를 선택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그 고층 빌딩 숲속에서 내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눈발이 내리는 밤은 더 그렇다. 나는 김지은, 32살, 한강캐피탈의 수석 애널리스트였다. 아니, 과거형으로 말해야겠군. 지금은 그 빌딩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하는 유령 같은 존재니까. 내 삶은 5년 전 그날 모든 게 무너진 순간으로 나뉜다. 그날 내 연인인 박민준과 상사인 최 회장이 함께 웃던 그 미팅룸에서. 지은 씨, 이건 그냥 숫자 게임이야. 누가 신경 쓰겠어?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 민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는 내 대학 시절부터의 연인, 이제는 회장의 오른팔이 된 야심가였다. 우리는 함께 밤을 새워 자료를 조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정이라고 불렀다. 고객 자금을 회사의 비밀 펀드로 돌리며 수익률을 부풀리는 그 더러운 게임. 나는 경고했다. 이건 위험해. 만약 들키면 시간당 벌금이 2억을 넘을 거야. 법이 바뀌었어. 하지만 그들은 웃었다. 회장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지은 씨, 당신 같은 재능이 왜 이렇게 소심한가? 이게 한국 경제의 현실이야. 큰 물고기만 살아남지.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꿈에 나온다. 그날 이후 사건이 터졌다. 한강 캐피탈 위반 사건. 언론은 시간당 2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헤드라인으로 내세웠다.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투자자들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추악했다. 민준과 회장은 증거를 조작해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김지은이 독단으로 한 일기라는 내부 메모, 삭제된 이메일, 심지어 내 서명 위조까지. 나는 법정에서 홀로 서서 변호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들은, 하지만 배심원들은 내 눈물을 믿지 않았다. 한국의 법정은 항상 그렇게 차갑다. 증거가 모든 걸 결정지으니까. 5년의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나는 매일 아침 철창 너머로 보이는 산맥을 보며 다짐했다. 그들은 웃었어. 이제 내 차례야. 교도소 안에서 배운 건 인내와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법. 옆 동네 할머니 수감자들은 속삭였다. 지은아, 복수는 뜨거운 밥 먹을 때 하지 마라. 차갑게, 그림자처럼 나는 그 말을 새겼다. 출소한 지 3개월,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새 이름, 새 신분. 이수연이라는 가명으로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다. 내 첫 목표는 민준이었다. 그는 이제 회장의 사위가 됐다.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쓰디썼는지. 민준을 추적하는 건 쉽지 않았다. 그의 일상은 완벽했다. 아침 7시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나와 벤츠를 타고 회사로. 점심은 회장과 함께 강남의 고급 한우집. 저녁은. 그건 내 약점이었다. 그는 여전히 클럽 블랙로즈에 들른다. 그곳에서 새로운 여자들을 사귀며 과거를 잊으려 애쓰는 나는 웨이트리스로 잠입했다. 검은 유니폼을 입고 그의 테이블에 서빙을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준아, 기억나? 내가 나에게 한 그 말들. 처음 만난 날,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 와인 한 병 더. 그의 손이 내 팔을 스쳤을 때 나는 떨림을 참았다. 네, 손님 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의 차에 GPS를 달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복수의 첫걸음. 나는 그의 비밀을 파헤쳤다. 민주는 여전히 그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다. 더 교묘하게, 더 깊이 증거를 모으는 동안 나는 회장의 딸 박서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민준의 아내, 그리고 내 과거의 친구. 수연 씨. 새로 온 웨이트리스. 그녀의 미소는 순수해 보였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도 그 비밀을 알고 있다. 한국 상류층의 결혼은 항상 그런 식이니까. 거래, 그리고 침묵. 밤이 깊어갈수록 내 마음속 어둠이 자랐다. 민준에게 복수하는 건 쉽다. 그의 약점은 여자들, 돈, 그리고 명예. 하지만 회장은 그는 괴물이다. 그의 과거를 파헤치다 보니 더 큰 비밀이 드러났다. 10년 전 한강 캐피탈의 창립자, 그의 멘토가 자살한 사건. 회장님,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옛 직원의 증언을 입수한 나는 그날 밤 울었다. 왜? 나도 그 일부였으니까. 그 자살 사건의 자료를 조작한 건 바로 나의 선배, 그리고 민준의 짓이었다. 나는 모르고 있었다. 아니, 모르는 척했다. 그게 내 죄다. 이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민준을 먼저 무너뜨릴까? 아니면 회장의 비밀을 폭로해 둘 다 끌어들일까? 서울의 네온사인이 내 방을 비추는 밤,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맛있지 않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를 지워줄 유일한 방법이다. 내일, 민준의 생일 파티에서 첫 칼을 꽂는다. 그는 모를 거다. 그의 아내, 서연이 초대한 새로운 친구가 바로 나라는 걸. 민준의 생일 파티는 압구정의 펜트하우스에서 열렸다. 서울의 야경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그곳은 한국 상류층의 환상이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숨겨진 속삭임들. 나는 서연의 지인으로 초대됐다. 검은 드레스 차림으로 머리를 높이 묶고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 나를 보니 지은이 아닌 수연이 서 있었다. 좋아, 시작하자. 파티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의 눈이 나를 훑었다. 호기심 어린 시선. 서연아, 이쪽은 서연이 웃으며 소개했다. 수연 언니야. 내 대학 후배. 요즘 스타트업 한다던데 민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반갑습니다. 민준입니다.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내 피부에 닿는 느낌에 5년 전의 추억이 스쳤다. 그의 키스, 그의 속삭임. 지은아, 영원히 함께하자.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반가워요, 박 사장님.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나는 그의 비즈니스에 대해 물었다. 한강 캐피탈, 요즘도 펀드 성과가 좋대요. 비결이 뭐예요? 민준은 자랑스럽게 웃었다. 인재 관리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믿을 수 있는? 나처럼. 술이 돌자 그는 나를 테라스로 데려갔다. 수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눈에 띄네요. 서연처럼 순수하지 않고 뭔가 깊이가 있어요. 그의 손이 내 허리를 스쳤다. 나는 참았다. 사장님, 그런 말은 위험해요. 결혼하신 분이잖아요. 그날 밤 나는 그의 휴대폰에 해킹 앱을 설치했다. 간단한 트릭, 교도소에서 배운 기술. 다음 날 아침 그의 이메일이 내 노트북에 흘러들었다. 비밀 펀드의 거래 내역, 서연의 이름이 적힌 계좌. 그녀도 관여돼 있었다. 충격이었다. 서연은 내 친구였다. 대학 시절 우리는 함께 카페에서 꿈을 나눴다. 지은아, 나 결혼하면 너처럼 멋진 커리어 우먼 될래. 하지만 이제 그녀는 회장의 딸로서 그 더러운 돈에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익명으로. 너의 비밀 알아. 만나자. 만남은 한강공원에서였다. 비가 살짝 내리는 오후, 그녀는 우산을 들고 왔다. 누구세요? 그 메시지. 나는 마스크를 벗었다. 서연아, 나야. 지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 불가능해. 너 감옥에. 나는 웃었다. 차갑게. 나왔어.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빠가 날 보낸 걸 알아. 이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몰랐어. 아빠가 강요했어? 민준 오빠도. 그는 나 때문에.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서연은 순수했다. 아니, 순수한 척하는 법을 배웠다. 한국 여자들의 생존술. 서연아, 선택해. 나와 함께 회장을 무너뜨릴래? 아니면 그들의 편일래? 그녀는 망설였다. 지은아, 복수는. 안 돼. 우리 가족이 파탄 나의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녀는 이미 선택했다. 그들의 편.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알았어. 하지만 후회할 거야. 그날 밤 나는 민준의 펀드에 작은 균열을 냈다. 익명 제보로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보냈다. 작은 것, 하지만 파도가 될 씨앗. 민준은 당황했다. 그의 전화가 왔다. 내 가명 번호로. 수연 씨. 어제 파티 재미있었죠? 이번 주말 같이 디너 어때요? 나는 수락했다. 그 디너에서 나는 그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그는 술에 취해 과거를 털어놨다.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그녀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지? 그녀가 경고했는데 내가 무시했어. 나는 물었다. 그 여자, 지금 뭐 해? 그는 웃었다. 모르지. 아마 하늘 품고 있을 거야. 그 순간 칼이 그의 목에 닿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복수는 외롭다. 내 원룸에서 나는 옛사진을 보며 울었다. 민준과 서연과 회장과 함께 찍은 그 사진. 행복했던 시절. 왜 나는 그 비밀을 알았을까? 그 자살 사건, 창립자의 죽음. 나는 그 자료를 조작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민준이 나에게 지은아,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라고 속삭일 때 나는 동의했다. 내 죄, 내 모고 이제 그 죄를 갚을 차례.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됐다. 뉴스에서 한강캐피탈, 다시 위기라는 기사가 떴다. 민준의 얼굴이 TV에 나왔다. 피곤해 보이는, 하지만 여전한 그 미소. 저희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나는 제보를 더 보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서연의 계좌번호를 포함해. 그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내 이름이 거론될 거야? 도망쳐. 하지만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민준의 전화가 왔다. 수연 씨, 요즘 바빠. 소식 들었어. 우리 회사 골치 아파. 디너는 이태원의 프렌치 레스토랑에서였다. 그는 스트레스를 풀려는 듯 와인을 많이 마셨다. 수연 씨, 당신은 어때요? 스타트업 힘들죠. 내가 도와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장님. 저는 혼자서도 잘해요. 배신당한 적이 있어서요. 그의 눈이 커졌다. 배신. 무슨 일인데? 나는 일부러 눈물을 글썽였다. 연인이 모든 걸 빼앗고 갔어요. 돈, 명예, 심지어 자유까지.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런 놈, 복수해야죠. 어떻게든.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어떻게요? 그는 속삭였다. 약점을 잡아. 돈으로 또는. 더 깊게의 그날 나는 그의 비밀을 더 캐냈다. 그는 회장에게 불만이 많았다. 아버님, 너무 오래 하셨어. 이제 내 차례인데. 야심. 그게 그의 약점. 나는 그걸 이용했다. 사장님, 만약 회장님의 과거 비밀이 드러나면. 그는 웃었다. 그 자살 사건. 그건 사고야. 당신, 뭘 아는 거지? 나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계획을 바꿨다. 민준을 이용해 회장을 무너뜨린다.
다음 날 나는 민준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회장의 자살 은폐 증거 첨부. 당신을 도울게요. 첨부 파일은 가짜. 하지만 그 안에 숨긴 건 진짜 트로이 목마. 그의 컴퓨터를 해킹할 코드. 밤새워 기다린 결과 회사의 서버에 접근했다. 거기 더 큰 비밀이 있었다. 창립자 자살. 그건 회장이 저지른 살인이었다. 독극물을 타서 우울증으로 위장. 그리고 그 증거를 조작한 건 나의 선배, 그리고 민준의 아버지. 충격. 민준의 아버지는 회장의 파트너였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 나는 혼란에 빠졌다. 복수는 누구를 향한 걸까? 민준은 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만나서 이야기하자. 진짜로 그녀는 왔다. 카페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민준 오빠가. 그는 아빠를 증오해. 그 자살 사건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게 회장 때문이라고 오티스트였다. 민준은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 나처럼. 하지만 그의 방식은 더 어두웠다. 그는 회장을 죽일 계획이야. 올해 안에.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복수의 고리가 닫히는 기분. 나는 서연을 설득했다. 우리 세 명이 함께하자. 회장을 법정에 세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건 우리 가족을 파괴해. 지은아, 포기해. 한국에서 이런 일, 그냥 묻히는 법이야.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상류층의 두려움, 추락의 공포. 나는 일어났다. 그럼 나 혼자 할게. 그날 밤 나는 회장의 사무실에 침입 계획을 세웠다. 보안은 철저했지만 민준의 비밀번호를 이용하면 가능했다. 1234, 그의 생일, 웃기지 않나? 그 단순함이 그의 오만. 침입 성공, 서랍 속 USB. 거기 모든 증거. 자살 사건의 CCTV, 독극물 구매 기록. 하지만 마지막 파일, 내 이름이 있었다. 김지은, 증인 매수. 나는 회장의 편이었나? 기억이 희미하다. 감옥에서 잊힌 그날 회장이 변호사를 통해 돈을 보냈고 나는 거부했다. 아니, 거부한 척. 의심이 싹 텄다. 나는 누구의 편일까? 복수의 그림자가 나 자신을 삼키기 시작했다. 조사가 본격화됐다. 민준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수연 씨, 당신. 이상해. 우리 회사 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 거지? 그의 메시지. 나는 답했다. 그냥 관심 있어요. 뉴스 봤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추적을 시작했다. 내 원룸 근처에 그의 차가 보였다. 그는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게임이 뒤집혔다. 이제 내가 쫓기는 입장. 서연은 중재자로 나섰다. 민준 오빠, 수연 언니는 무관해. 제발 왜? 하지만 민준은 폭발했다. 너도 알잖아, 서연아. 이 모든 게 회장 때문이야. 그 자살, 내 아버지의 죽음, 그는 서연을 때렸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달려갔다. 병원에서 그녀의 멍든 얼굴을 보니 분노가 치밀었다. 서연아, 왜 참아? 이혼해. 그녀는 울었다. 지은아, 한국 여자로서. 이혼은 끝이야. 아이도 생길 텐데. 그녀의 배, 살짝 부른 백 임신. 트위스트 또 하나. 나는 결심했다. 민준을 먼저 제거. 그의 약점, 여자. 나는 클럽에서 그를 유혹했다. 사장님, 오늘은 잊어요. 나랑 가요. 우리는 호텔로 갔다. 그 밤, 나는 녹음기를 켰다. 그의 고백. 지은. 그녀는 바보였어. 경고했지만 내가 무시했지? 이제 후회 없어. 회장을 무너뜨리면
모든 게 내 거야의 증거 확보. 하지만 그의 손이 내 목을 조를 뻔했다. 너 지은이잖아. 순간 그의 눈에 미친 빛 나는 칼을 뽑았다. 주머니 속 작은 나이프. 맞아, 민준아. 나야. 싸움은 짧았다. 나는 그를 제압, 하지만 죽이지 않았다. 이 증거, 세상에 내보낼게. 내 야심, 내 배신. 그는 웃었다. 지은아, 너무 늦었어. 이미 회장이 너를 노려. 내 출소 기록 다 알아오. 공포가 밀려왔다. 회장은 나를 죽일 계획인가? 도망쳤다. 서울 거리를 달리며 나는 생각했다. 이 복수, 가치가 있나? 서연의 아이, 민준의 미움, 회장의 어둠. 모두 연결된 끈. 회장의 호출이 왔다. 익명 번호로. 김지은 씨, 만나자. 내 복수, 멈춰. 만남은 남산타워 아래 카페. 그는 늙어 보였다. 지은 씨, 너도 알잖아. 그 자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내가 도왔어. 자료 조작, 내 손으로 거짓. 하지만 증거가 없어 부정할 수 없었다. 회장님, 왜 나를 희생양으로? 그는 한숨. 민준 때문이야. 그놈, 내 딸을 망치려 해. 너는? 그냥 도구였어. 그의 눈에 눈물이 인간적인? 아니, 연기. 나는 일어났다. 회장님, 당신의 비밀 폭로할게요. 하지만 나가다 보니 그의 경호원이 기다렸다. 쫓김. 서울의 골목을 뚫고 도망. 나는 한강으로 향했다. 그 다리 위, 비가 내리는 밤, 프랑프트의 그 장면. 내 얼굴의 결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 폭로가 시작됐다. 나는 온라인에 증거를 올렸다. 다크웹부터 익명 포럼. 한강 캐피탈의 진실. 주식 폭락, 시위대가 회사 앞에 모였다. 민준은 체포됐다. 김지은의 복수, 언론이 그를 그렇게 불렀다. 서연은 병원에서 아이를 지키며 울었다. 나에게 메시지. 지은아, 왜? 이제 다 끝났어. 아니, 시작이야.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내 과거. 김지은, 세금 탈루와 증거 위조 혐의의 새로운 기소. 나는 다시 잡힐 위기. 하지만 트위스트. 민준의 자백 영상, 내가 보낸 그 녹음. 회장이 지시했다. 법정은 혼란. 배심원들은 갈라졌다. 누가 진실인가? 회장은 가족 보호라고, 민준은 야심지라고, 나는 배신지라고. 시청자들은 온라인에서 싸웠다. 지은이 피해자야, vs 모두 죄인. 서연이 증언대에 섰다. 제 남편과 아버지 둘 다 잘못됐어요. 하지만 지은 언니? 그녀도 그 일부였어요. 그녀의 말에 법정이 웅성. 나는 무너졌다. 맞아, 나는 알았어. 그 조작, 내 손. 하지만 왜? 사랑 때문. 돈. 아니, 두려움. 한국 사회의 압박, 성공의 굴레. 재판 중 회장이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그는 나를 불렀다. 지은 씨, 용서해. 이 모든 게 내 어머니 때문이야. 충격. 내 어머니. 2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어머니. 회장님이 투자자였어요. 사고 후 보상 대신 내 미래를 약속했지. 하지만 내가 그의 고백. 어머니의 죽음, 회장의 책임. 운전기사, 그의 지시로. 비밀의 뿌리. 나는 울부짖었다. 복수, 이제 누구를 향해? 회장은 죽었다. 독, 같은 독, 자살. 아니, 민준의 짓. 체포된 그가 웃었다. 지은아, 이제 내 차례야. 우리는 같아. 재판은 끝났다. 민준 유죄, 무기징역. 서연은 아이와 함께 떠났다.
캐나다로 새3 나. 무죄. 하지만 승리감 없음. 한강 다리 위, 다시 그 밤, 비가 내린다. 나는 강물을 내려다본다. 민준아, 회장님, 서연아. 미안해, 트위스트의 끝, 내 복수, 모두를 파괴했다. 하지만 나는 자유, 하지만 텅 빈. 한국의 밤은 여전하다. 웃음소리, 속삭임. 나는 사라졌다. 새 이름으로, 제주로. 하지만 그림자는 따라온다. 어쩌면 복수는 끝나지 않아. 어쩌면 시작일 뿐. 독자 여러분, 누가 옳았을까? 논쟁하세요. 나는 그냥 웃는다. 차갑게.